저 X가 나가서 놀았나?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너는 가서 콩밥 먹어야 돼.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꽐라, 법률적 용어는 심신상실, 멀쩡하게 성관계까지 해놓고 나를 고소해. 돈 때문에 고소한 것 같다. 녹음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녹음했다고 가져온 게 그냥 X하는 그러니까 불리한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여러분, 어플로 이성 만나본 적 있으시죠? 최근 어플을 이용해서 남녀 간의 만남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늦은 저녁에 회식 후 집에 들어온 직장인 남자 A씨가 무료하던 참에 이제 만남 어플에 들어가서 20대 후반의 여성과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지역도 비슷해서 제안했더니 상대 여성도 흔쾌히 보자고 했거든요. 늦은 시간이어서 카페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고 인근 실내 포장마차에서 만났는데 둘은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해요. 남자는 좀 더 같이 있자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한 잔 더 할 것을 권유했고 여자분은 처음에는 좀 망설이다가 남자가 싫지 않았는지 오케이 가자고 했어요.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소주와 안주를 사서 집으로 갔고 남녀는 다시 소주 2병 마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 이어나가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된 사안이거든요. 성관계 이후에 남자는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로 남자를 연행해서 조사를 했어요. 결국은 새벽에 눈을 뜬 여자분이 주변관으로 신고를 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어플로 만난 사이에서 다른 일반적인 관계보다 유독 문제가 더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둘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약하다. 일단 어플로 만난 사이에서는 신뢰가 없어요. 아직은. 시간이 신뢰가 생기기에는 너무 짧아요. 대화를 한두 시간 했다고 해서 둘이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PD님이 이제 미혼이야. 그래서 PD님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준다. 이랬을 때는 내가 잘 아는 어떤 남성에 대해서 전 친구는 참 훌륭해. 제가 둘을 다 알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둘을 매칭하게 되거든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어떤 신뢰가 저한테 있고 소개해준 사람이 그 신뢰를 매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플은 그게 없어요. 두 번째, 술이 대체로 개입되어 있어요. 어플에서 만나서 문제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술을 많이 마셨다.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술을 안 드시고 성관계를 한 분은 없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갔을 때 훨씬 분위기가 쉽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을 그런 자리에서도 어플로 만난 자리에서 처음 만나면은 술을 좀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맨정신에 성관계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술을 먹어야 쉽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블랙아웃이고 하나는 패싱아웃이라고요. 블랙아웃은 전날 다 멀쩡했어. 멀쩡했는데 술을 먹고 자고 나니까 전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블랙아웃.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말도 꼬이고 막 술 주정하고 잠들고 그런 걸 패싱아웃이라고. 제가 항상 제 채널을 보신 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사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서로 얘기가 다를 때는 누구 말이 상식에 가까운가가 그 사람들의 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저 사람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과 성관계까지 할 거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내가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꽐라, 법률적 용어는 심신상실, 그 상태까지 갔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거지, 내가 오늘 저 사람 처음 만났는데 성관계를 했겠냐. 이 말은 되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플로 만난 경우가 일반적인 것보다 불리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완전히 꽐라,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자고 나서 성관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성관계 했을 거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대체로 뭐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잖아요. 나이, 뭐 직장인인지 아닌지, 외모, 뭐 이런 거 보고 만나잖아요. 만남 어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성관계까지 이어진 경우가 수사로 진행됐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저 사람 날 고소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자분들이 고소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보다는. 그래서 여자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여자분이 다 기억을 하면서도 고소한 것이라면 합의금을 노련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고소한 사안일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수많은 사건 중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기억을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술을 먹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멀쩡했어요. 대화도 나눴고 서로 TV도 봤고 성관계 할 때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어떤 체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다 멀쩡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성관계까지 해놓고 나를 고소해? 이건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플 만남에서 이렇게 고소당하는 남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딱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눠져요. 성관계 끝나고 자고 나서 곧바로 고소하는 경우.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저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그 경우예요. 다른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은 성관계 했어. 그 다음날 또 연락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고 여자분이 카톡을 했어요. 근데 점점 안 봐. 결국은 연락이 끊겨. 그러면 이제 여자분의 생각은 저 X가 나 갖고 놀았나? 뭐지?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 하지 말까요? 성관계하고 관뒀네?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나 술 먹었는데 제정신 아닐 때 너 나하고 성관계한 거잖아. 그렇게 고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바로 직후하거나 부자연스럽게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모든 케이스를 거의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당하면 모두 구속되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죄가 되는 거는 패싱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죄가 되는 거예요. 블랙아웃이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준강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전과는 있는지, 주거는 일정한지, 그리고 나서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합의는 되었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요. 혐의가 중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강간죄가 붙지 않습니까?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이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까지 쭉 진행됐는데 혐의가 인정돼. 근데 합의 안 됐어? 그러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60~7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30년 넘게 아무런 잘못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가 이런 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합의만 되면은 초범이면은 구속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죠? 합의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합의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여성분은 1,000만 원을 받으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합의 문서 작성하고 그 합의서가 재판부에나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안 해. 나한테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가서 콩밥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합의의 문제는 사실상 한 90% 이상은 합의 금액의 문제이기도 해요. 5천만 원을 안 하겠다는 분한테 5억 원을 제시하면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제 실무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사안에서 5억 원을 가해자가 제시했는데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그럴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저한테 오시는 이렇게 어플로 문제돼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가 몇 살일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나이가 경제적으로 어때요? 통장에 막 억 단위씩 모아놓고 계신 분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합의하면 구속 안 된다니까 합의가 다 될 것 같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금액에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재판할 때 공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구할 수 있는 돈이 최대 3천이야. 이거 합의해줘. 굉장히 오랫동안 매달렸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됐거든. 그러면 이제 공탁을 해요. 합의만 되면은 사실상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구속까지는 안 돼요. 근데 공탁 3천만 원 한 거하고 3천만 원에 합의된 거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공탁을 했더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2차 가해라고 해서 피해자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지. 상대방이 사선 변호사라도 선임했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할 텐데 사선 변호인도 없지. 국선 변호사들은 바쁘다고 잘 연락도 안 받아주지. 상대방과 뭔가 연락을 해야 사과도 하고 합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범죄에서 합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플 만남 자체를 하지 말까요? 근데 이건 벌써 문화가 됐는데 어떻게 어플 만남을 안 해요? 어플 만남 통해서 성관계 할 수도 있어요. 둘이 의사만 맞으면. 저는 이렇게 사고 난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술을 많이 먹어야 성관계까지 갈 수 있다는 당사자의 생각, 뭐 저는 다 인정하고 존중해요. 근데 분명히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전날 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는 거고, 고소고발 당해서 무혐의 나면 좋은데 무혐의 안 돼서 실형 나면 어떡할 거예요? 한 징역 2년 나와버리면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나중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녹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은 서로 멀쩡하다고 보일 정도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직장 생활은 어떠니? 뭐 출퇴근은 뭐 어떤 식으로 하니? 뭐 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뭐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녹음했다고 가져온 게 그냥 하는 그냥 성관계 하는 그 동안에 녹음만 돼 있어요. 그냥 헐떡이는 소리만 돼 있으면은 그걸 도대체 그 녹음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걸 입증하냐고. 나중에 이 녹음을 들었을 때 이게 전날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이 상대가 굉장히 멀쩡했구나. 그런 내용이 그 녹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그런 내용이 잘 담겨야 된다는 거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그거를 또 촬영해 온 사람이 있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지금 현행법상. 근데 자기가 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한지 안 받고
그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카철제가 되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잘못 얘기 듣고 그걸 촬영해서 온 사람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녹음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은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도 들려줄 수 있죠. 왜 동의 안 받고 녹음했냐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문제되면 지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안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거라도 있어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플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성범죄자가 되고 강간이라는 어떤 중한죄에 유죄가 선고된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부분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당했을 때 오는 실수라든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링크 따라서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로 만나는 분들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만남과 관계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